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해피 리더입니다. 네, 그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책은 바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워낙 많이 좀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접했던 책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오늘 같이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원하시나요? 네, 이 책의 저자는 성공의 정도는 자기 개발의 정도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정리해서 말하면 자기 개발을 많이 잘된 사람일수록 성공의 확률도 더욱더 높아지고 성공된 그 질도 더욱더 커진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선 자기 개발에 매일매일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성공을 창조하고 그를 통해서 성공을 창조한 다음 이끌어내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개발에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이 시간 투자를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나의 목표와 방향성에 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왜 하필 아침이야? 왜 저녁도 아니고 왜 하필 아침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의 저자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욕을 넘치게 하루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나의 삶과 일이 방해하기 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왜냐면 저녁이 되면 일이 끝나고 온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지쳐있고 많이 피곤해져 있고, 그리고 바깥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아침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다라는 그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잠이 부족해요. 나는 야행성이고 올빼미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침이 힘들어요. 아침을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부분이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잠, 그리고 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잠시 좀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핑계는 버리고 시도해보자. 단 하루라도, 단 일주일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아침에 항상 피곤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피곤하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덜 자고도 활기차게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내가 잠을 많이 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잠을 8시간 자고 10시간 자고 20시간 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기상 후 컨디션은 수면의 양이 아닌 내가 스스로에게 한 암시를 통해서 컨디션이 조절된다고 합니다. 즉, 내가 8시간 이상 자야 숙면이라고 믿는다면 그보다 적게 자면 엄청 피곤하게 느끼고 그 8시간쯤 자도 피곤하게 느낀다는 거죠. 반면 내가 오늘 여행을 간다, 내가 오늘 해외를 간다, 내가 오늘 어디 휴가를 간다 라는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눈이 저절로 떠지죠. 그런 목적의식, 그런 나만의 암시를 가지고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즉, 아침을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나의 수면 시간이 아니고 내 의지고 나의 암시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기 전에 다음날에 설레게 상상하면서 다음날에 그런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암시를 자기 전에 하고 잔다면 보다 좀 더 쉽게 덜 자고도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람이 울리면 벌써 깰 시간이야, 일어나야 돼, 10분만 더 잘까?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갈등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이것도 전부 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아침의 분위기는 나머지 하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오늘도 내가 아침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좀 더 하루를 시작할 때 긍정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를 끝마칠 때도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끝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잠을 깨우는 사소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다짐과 암시가 첫 번째입니다. 자기 전에 긍정적 암시가 그대로 내가 자고 나서
일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 그 첫 생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 15분, 자기 전 나에게 해준 긍정적인 암시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는 알람 시계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알람 시계는 보통 우리 누워서 손에 닿는 곳에 놔두잖아요. 그렇지 말고 알람 시계를 내가 걸어서 한 두세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를 해준다면 알람 소리를 끄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잠을 깰 수 있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알람 시계의 위치를 이동해 주는 것도 베스트이고요. 또한 알람 조명이라는 게 있는데 알람 조명을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침실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잠을 깨기가 쉽게 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람 조명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베스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양치질하기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한다든지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하면서 몸이 나의 정신은 깨어났지만 아직 몸이 수면 상태에서 못 깨어났기 때문에 내 몸을 깨우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양치질을 해주는 것도 아침잠을 깨우는 사소한 변화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피로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잠도 중요하지만 잠보다 물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수면 시간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 넘게 자는 그 수면 시간 동안 우리는 약한 탈수 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물 한 컵 마시게 되면 이런 약한 탈수 증상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몸이 좀 더 개운하게 잠을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기입니다. 이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는 나중에 뒤에 있는 미라클 모닝의 프로젝트에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미라클 모닝을 곧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한 번 더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내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긴 했어. 지금 아침에 양치질을 하고 물도 마시고 해서 운동복도 갈아입고 다 깨어났어. 근데 아침에 뭘 해야 돼? 그냥 멍 때리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얘기해 놓습니다. 미라클 모닝의 프로세스에서 총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침묵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종교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침묵이 될 수 있고 명상도 될 수 있고 기도도 될 수 있는데 그 어떤 것에 굳건하지 말고 이런 비슷한 종류의 것을 실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침묵, 명상, 기도라는 게 단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고요하게 나 스스로에게 빠지는 거죠. 나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내가 삶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해서 내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고 판단을 서고 그런 목적을 가지는 가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목표와 우선 과제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스트레스의 감소 효과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깊게 잡지는 말고요. 그냥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아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현실에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대한 답을 찾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미 성공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는 지침서 그리고 성공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책을 쓴 그 저자가 특별하다면 나도 당연히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라고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적어도 10장이라도 이 아침에 읽는다고 하면 1년이면 3650쪽이고요. 이것을 200쪽짜리 책으로 전환했을 경우 총 18권의 책을 읽는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책을 잘 안 읽는 습관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루에 이렇게 10페이지씩만 읽더라도 1년이면 18권의 책을 읽게 되고 10년이면 180권의 책을 읽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오늘 30분 동안 책을 읽어야 돼 라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는 적어도 10페이지는 읽어보자, 10페이지는 읽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독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짐,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학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에 대한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이고요. 확신의 말은 보통 그냥 말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말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 감정을 직접 느끼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낀 다음 학원을 하면 더욱더 효과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많은 방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는 학원과 이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상상 그리고 심상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어날 일의 구체적인 행위와 결과를 그려보는 것이고요. 내가 학원 하는 것도 생각하고 그 느낌을 느끼면서 학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상상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중에서 최종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나의 목표에 다다랐을 때 그걸 상상하고 심상하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 현실, 그리고 한계는 전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 생각에 집중하는 게 좋은데요. 즉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아,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현실은 이건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방법을 가려면 어떻게 도대체 할 수가 있지? 이런 가정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오로지 결과에만 집중하고 결과를 그려보고 결과를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 모습을 그려보고 기분을 느끼고 되면 될수록 구체적이고 더욱더 생생하게 하면 할수록 효과는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기입니다. 이 일기는 나의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1년 전 일기를 보면 나의 발전 정도를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으로, 더욱더 성취적으로, 더욱더 열정적으로 나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떠한 일을 진행하다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일기에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훗날 미래에 보면 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모이고 모이면 나의 아이디어는 점점 더 발전하고 나의 개발 정도도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인 운동을 얘기합니다. 운동을 내가 무조건 활동적인 러닝을 해야 돼, 아니면 헬스를 해야 돼, 이런 운동이 아니고요. 간단한 요가, 간단한 스트레칭도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요가나 아니면 활동적인 헬스도 괜찮고요. 아니면 러닝 같은 걸 해서 정신을 맑게 깨우고 몸도 깨우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나의 고도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종류에 상관없으니까 단 10분만 투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라클 모닝 프로세스 총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나만의 미라클 모닝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6가지를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6가지 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뽑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6가지를 전부 다 하지만 시간 분배를 더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미라클 모닝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단 나의 패턴에 맞게 나한테 맞는 미라클 모닝으로, 나만의 미라클 모닝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단지 무조건 아침에 해야 돼 이런 건 아니고요. 눈을 뜨고 처음 하는 행동을 바꾸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패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어떠한 분들은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침에 수면을 취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미라클 모닝을 못해 라는 게 아니고, 수면을 아침에 취하고 난 눈 뜬 다음 오후에 눈을 떠도 그때는 그분한테는 아침인 거잖아요. 눈을 뜬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똑같이 이 6가지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를 무조건 다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먼저 해볼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단 한 가지를 먼저 시도하시고요. 바로 1시간씩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은 한 5분만 먼저 일찍 일어나 볼까? 5분만 먼저 일찍 일어나서 한 책 10페이지만 먼저 읽어볼까? 아니면 5분만 먼저 일찍 일어나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볼까? 이렇게 해서 단 5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 5분이 늘어나서 10분이 되고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점점 더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 부담감 가지지 말고 가볍게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체험 5분이라도 먼저 일찍 일어나서 해보고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미라클 모닝에 대한 프로세스, 그리고 미라클 모닝의 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깰 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더 좋은 책,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